네, 이제 그 유형별 공략법 특강 네 번째 시간입니다. 문장 삽입입니다. 문장 삽입. 문장 삽입 순서별도 제가 따로 요약을 해서 올릴 거고요. 지금 오늘은 문장 삽입인데요. 문장 삽입 공략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장 삽입은요. 주어진 문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끔씩 다른 인터넷 강의를 보면서 아주 깜빡 놀래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 주어진 문장 보지 말래요. 그 선생님들 대단하세요. 물론 여기 뭐 연결어 대명사를 가지고 그 선생님들은 이게 안 맞을 때를 찾으라고 하시는데요. 뭐라 그래야 되지? 그건 정확하게 해석이 됐을 때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해석이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해도 다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시간을 아껴야 되고 정확성은 높여야 되고 단서를 찾아서 가야 되는데 이 문제는 사고력 문제입니다. 만약에 열거형 1, 2, 3, 4, 5가 있으면 선택지 먼저 확인하시는 게 필수고요. 지금 문장 삽입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문장을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분석을 하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앞뒤 내용을 어떻게 추론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추론을 했을 때 이게 나중에 어디에 들어간다 라는 확신이 들고 난 뒤에 재확인까지 요 과정 거쳐 주셔야 합니다. 글부터 읽는 거 그거는 제가 뭐 누구랑 나랑 토론을 하자 얼마든지 참석할 용의가 있을 만큼 제가 이거 확신합니다. 주어진 문장을 명확하게 분석하라. 그리고 해석하라. 자, 그 다음에 연결어 대명사, 그 다음에 유사어,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연결어, 물론 however, otherwise 같은 경우가 있으면 더 없이 쉬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for example이나 in fact 같은 뭔가 이어지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분명히 우리는 만약에 therefore 그러면 인과관계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연결어 파악을 해서 이 결국 파악을 하는 게 앞뒤 내용 추론하는데 도움을 주는 근거들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대명사 파악하자. 우리가 대명사가 가리키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리키는 이 it이나 뭐 does나 that이나 이런 것들과 앞의 내용과 이어지냐 안 이어지냐 그거를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꼭 대명사가 아니더라도 유사어로 접근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유사어는 어휘 실력이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학생들 입장에서 훨씬 더 유리하시겠지만 이 유사어도 주의를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주어진 문장 요런 주된 그 문장 안에서의 내용이 파악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 전개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글을 읽어 나가면서 이 전개 방식에서 이 글의 전개 방식이 통념, 대조냐, 뭐냐, 다른 거에 따라서 아니면 무슨 전문가 인용이냐 이런 내용에 따라서 이 우리가 들어갈 위치가 파악이 의외로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을 활용하라고 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 연결어에 따라서 지금 여기 however이 나왔고 좋은 내용이 나왔어. 그럼 앞에는 마이너스겠죠. 그 다음에 뒤에는 여전히 플러스겠죠. 그런 개념을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선 나중에 재확인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공략법을 이용해서 제가 두 가지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가겠고요. 요거는 2016학년도 10월 고3 모의고사 서울시 교육청에서 출제를 한 고3 모의고사 38번 문제였고요. 제가 이건 모의고사 문제풀이에 따로 올려놨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공략법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ever, 연결어죠. 대조의 연결어입니다. 하지만. 자, 그러면,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하지만, it isn't such a hit. 그런 히트가 아니었대요. 앞내용 뭐야, 그러면? 히트였대요. 그죠? 자, 아니었대요. with police officers and district attorneys. 그 경찰관들과 지역 변호사들, 그 지역에 있는, 물론 로컬은 뜻은 아니지만 district 그러면 뭐 구 정도 됩니다. 그 구에 있는 변호사들. 물론 여기서 그 교육청에서 해설지에 보면 검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검사는 attorney로 표현하지 않고 원래는 prosecutor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변호사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경찰관들과 이 사람들한테는 히트가 아니었대요. 그러면
히트였어요. 누구와? 뭐 다른 사람들에게는 others에게는 이거는 아주 좋은 멋진 히트였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는 히트가 아니었어요. 내용 계속 이어지겠죠. 근데 봅시다. Who have criticized the series of presenting a highly misleading image of how crimes are solved. 범죄가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대한 매우 잘못된 이미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시리즈들을 비판했답니다. 누가? 이 사람들. 경찰관들과 이 변호사들이 인기가 없었고요. 이 사람들은 비판을 했어요. 왜? 이게 뭔가 범죄 이 해결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줬기 때문에.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은 자, 이 뒤의 내용은 잘못된 이미지가 어떤 내용이었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해놓고 그 다음에 뭘로 가야 됩니까? 요 지금 however만을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언제 바뀌느냐? 자, 그러면 중간에 however가 들어갔으니까 분명히 이 글의 전개 방식은 주어진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 굉장히 히트했다. 그 다음엔 여기서 마이너스 내용이 시작이 되면 그 위치가 답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지문 보시겠습니다. Since its debut in 2000년도에 그것의 데뷔, 새로움 그 이래로 an American drama, 어느 미국 드라마가 centered around crime scene investigation, 그 범죄 장면 조사죠. 요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CSI, 그죠? 이게 바로 Crime Scene Investigation입니다. 자, Crime Scene Investigation 주변을 중심으로 한 어느 미국 드라마가 became very popular, 아주 유명해졌대요. 자, 2002년도에는 it was the most watched show, 가장 시청이 많이 된 쇼였습니다. 지금 계속 유명한 거죠. 히트가 된 거죠. 자, on American television, 미국 TV에서 가장 많이 시청이 된 쇼였고요. And by 2009년에는 the worldwide audience, 전 세계 그 시청자가 was estimated to be more than 73 million, 7,300만 명 이상으로 추정이 됐답니다. 지금 유명하죠? 자, their fears, 여기에 대명사가 나왔는데 their 누구니? 얘니? 자, 봅시다. 이 7,300만 명들의 두려움이래요. 지금 이 7,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려움이라는 말은 마이너스죠. 두려움은 have been echoed, 계속 울려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모니카에 의해서 계속 지금 반복이 되어지고 있어요. 울린대요. 누구냐 하면 criminologist, 그 범죄학자겠죠. Who found evidence that jurors, 배심원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변호사, 검사, 판사도 아니고 옆에 앉아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에요. 불규칙적으로 뽑아낸 일반 사람들이고 이렇게 옆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하는 얘기를 듣고 무죄냐, 유죄냐 이런 걸 판단하는 사람들인데요. 자, 이 사람이 범죄 그 학자가 지금 증거를 발견했는데 어떤 증거냐 하면 동격에 대시고요. Jurors have increasingly unrealistic expectations. They have increasingly unrealistic expectation. 점점 더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가진다라는 증거를 알아냈답니다. 자, 지금 배심원들이 이게 뭡니까? 지금 그 CSI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으니까 배심원들이 이걸 판단을 할 때 현실적인 게 아니라 점점 더 비현실적인 그 기대감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거죠. 그죠? 그죠? 네, 그래서 답이 2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forensic evidence, 과학적인 증거에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재판에 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모니카가 나왔어. 전문가가 나왔어요. 그죠? 근데 버나드가 또 나옵니다. 버나드는 뭐냐면 pathologist래요. pathology 하면은 해부학입니다. 병리학, 죄송합니다. 병리학자예요. 병리학자. 영국의 그 병리학자도 그 이전에 병리학자 버나드도 동의했어요. 이 사람들이 드라마 너무 많이 보니까 이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근거가 이어지는 거죠.
자, 이 정도 읽었으면 우리 2번 제대로 찍고 넘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 문제가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10월 모의고사가 워낙 쉬웠기 때문에 요게 상당히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문제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거는 2017학년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2016년에 고3 학생들이나 재수생 학생들이 보고 있는 EBS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아니고요. 영어의 15강 그 문장 삽입의 8번 문제입니다. 보시면 자, 여기 굉장히 짧은 글이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여기서 끝이고 그 다음에 during the 16th and 17th centuries가 문장의 시작입니다. 자,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 네, 요거 분석해야 된다고. 자, this fact, 이 사실이 지금 대명사 나왔어요. 이 사실이 주로 explains the rapid rise in the consumption of sugar. 설탕의 소비에서 급격한 증가를 설명한답니다. 이 사실이 설탕의 급격한 소비를 설명한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빈칸이 아니라 우리 주어진 문장 이전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뭡니까? 어떤 사실인데 왜 갑자기 설탕 소비가 높여졌는지, 설탕 소비가 늘어났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무슨 사실이 나왔는데 이 사실이 바로 설탕 소비가 늘어난 것을 설명해 줍니다. 늘어난 증거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뒷내용은 뭐 나올까요? 그래서 왜 했다고? 또는 뒤에 설탕 소비가 많아져서 뭐가 어떻게 됐다고? 사람들이 살이 쪘다? 아니면 설탕 소비가 얼만큼 늘었다? 이런 다양한 내용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이 this fact가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During the 16th and 17th century, 16세기와 17세기 동안에 from a rare and high-priced luxury item. 자, 아까 제가 명사가 아까 다른 강의였나요? 명사가 오는 경우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 from 여기 전치사죠. 전치사구는 부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죠?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고요. 그러면 rare and high-priced luxury item 얘가 명사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부사구로서 전치사구로서 부사구의 역할,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아주 드물고 가격이 매우 높은 럭셔리 아이템으로부터 슈가는 설탕은 became an ordinary consumer product. 일반적인 소비재가 되었습니다. 소비 제품이 되었습니다. 16세기, 17세기 동안에 설탕이 굉장히 그 고급 음식 재료였다가 그 16세기, 17세기 동안에 아주 일반적인 재료로 되었답니다. 아직 그 사실 이유가 안 나왔죠. 자, in Europe before the 16th century. 16세기 전에 유럽에서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예를 들면은 16세기 전에 무슨 그 설탕은 뭐였어요? 아주 고가였겠죠. 그 내용입니다. A kilogram of sugar 설탕의 1kg 설탕이 cost the equivalent of 30 to 40 days wages paid to an urban manual labor. 매뉴얼은 우리 그냥 똑같이 따라가는 굉장히 단순 그 도시 노동자들에게 지급이 되는 월급 3, 40일짜리 월급과 동일한 가격이었다. 굉장히 비쌌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뭐 120만 원? 그러면 설탕 1kg 값이 150만 원이었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굉장히 비쌌다. 자,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18th century in England. 영국의 18세기 초기 동안에는 지금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 어느 정도인가 가보면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영국의 18세기 초반에는요 the same amount of sugar 1kg짜리가 cost less than one day's wages 하루 일당보다도 더 쌌대요.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wages that had not greatly increased in the interval 그 사이 기간 동안 그 월급이 크게 오르지는 않았는데요. 월급 수보다 갑자기 떨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반전이 하나로 이루어졌어요. 분명히 이루어졌는데 지금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그 이유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뒤를 읽어봐야 합니다. 자, 봅시다. In commercial countries and especially in the cities of commercial countries,
네. 자, in commercial country, 상업적인 국가에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in the cities of commercial countries, 상업 국가의 도시에서, 그 중에서 도시에서 특별히 consumption had reached, 그 소비가 어디까지 도달했냐면 considerable levels, 아주 상당한 레벨 그 위치까지 도달했어요. By the beginning of the 18th century, 18세기 초반에. 아까 이거 잠깐만. 네, 3번 그 다음 내용이죠. 자, 그러므로 요 내용이 뭡니까? 지금 그러므로 갑자기 가격이 떨어졌어요. 왜 설탕 소비가 되었는지는 아직 모르는데 갑자기 떨어졌어요. 근데 봅시다. Thus, in 1730, 1730년에 the average European consumed less than half a kilogram of sugar a year. 자, 1730년대에는 유럽 사람들의 평균이 year, 1년에 설탕의 half a kilogram, a kilogram and half는 1kg 반이고요. 이거는 500g 이하를 소비를 했습니다. While 반면에 the average Englishman went through nearly 5 kilograms a year. 자, 1년에 갑자기 많은 소비를 하게 됐대요. 많은 소비를 하게 됐대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많은 소비를 하게 됐는데 얘가 많은 소비를 하게 된 이걸 이유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요 내용들은 뭡니까? 많은 소비에 대한 사실이죠. 지금 얼마만큼 이게 일어났나? 맞아요? 자, 그러면 다시 요 문장 보시면 우리가 읽었을 때 이게 왜 일어나게 되는지. 컨섬션이 많아졌죠. 요것도 많아졌네? 그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럼 요 내용이 뭐죠? 가격이 훅 떨어졌죠. 가격이 훅 떨어졌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읽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서도 그렇고 계속 지금 소비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자, 근데 어디 갔니? 여기서 보면 뭡니까? 지금 가격이 어디 갔니? 요게 확 떨어졌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죠? 이 설탕 소비가 올라간 거죠. 지금 여러분들 이거 경제학이죠. 이게 그 수요와 공급의 그래프죠. 네, 그래서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져서 그래서 소비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문제를 봤는데요.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제가 한 번 더 강조 드리는 건 지금 제가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 앞에서 항상 계속 그렸던 게 이런 다이어그램이었어요. 주어진 문장이 있는데 이전에는 뭐가 나왔을까? 이후에는 뭐가 나왔을까? 이걸 추론을 하는데 그 추론의 근거가 뭐냐면 요 세 가지입니다. 연결어, 대명사, 그 다음에 유사어. 지금 오늘 푼 문제에서는 유사어는 분명히 안 나왔어요. 하지만 연결어, 대명사, 유사어. 그 다음에 요런 내용도 같이 우리가 활용을 하면 좋다는 거. 그 다음에 재확인해야 된다. 분명히 우리는 수능에서는 이 공략법만을 가지고 유용하게 쓸 수 있지만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쭉 보시면서 여기다 넣었어. 그럼 앞뒤가 맞나?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풀이해 준 거는요. 해석을 단지 여러분들보다 다 할 줄 안다. 또는 단어 뜻을 다 안다. 답을 안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접근하는 방법으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 10월 12일인데요. 이제 수능이 11월 17일이죠. 자, 이제 한 달하고 5일 남았나요? 굉장히 조급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1등급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 없이도 여러분들 혼자서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공략법대로. 이 공략법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략법대로 지금까지 풀어왔던 그 문제들 다시 한 번 더 연습해 보세요. 분명히 이 공략법으로 다 통일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